제가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좀 설득을 하고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이식까지 가게 했었는데요. 그냥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게 아닐까. 좀 양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종양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민진 간호사입니다. 혈액암 환자를 케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조혈무세포 이식이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혈액암 환자들 항암 치료를 할 때요. 항암제랑 관련된 이제 약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조혈무세포 이식, 자가조혈무세포 이식, 동종조혈무세포 이식을 해야 하는 이제 계획된 환자들이 이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식이랑 관련된 업무를 코디네이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병원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발령 받았던 이제 병동이 혈액종양내과 병동이었습니다. 본원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은요, 우선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를 육성하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임상 경험이 우선은 만 3년이 돼야지 대학원에 진학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따고요. 그리고 대체로 본원 같은 경우는 임상 경력이 만 5년 이상은 돼야지 이제 전문간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험이 일반 스텝 널스로 좀 10년 좀 덜 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째가 될 때, 10년 차가 될 때 이제 전문간호사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9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뭔가 전문간호사가 되면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은 가장 변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근무 패턴이죠. 일반 스텝 널스로 일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교대 근무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영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근직이죠. 그래서 상근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월급인 것 같고요. 눈에 띄게 이렇게 느는 건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뭐 주말 근무도 없고 휴일 근무 수당도 없고 나이트 근무 수당이 없기 때문에 월급은 그다음 뭐 오른다거나 그런 건 없고 사실 좀 더 적게 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간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간호사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전문간호사 수당이라고 일부 나오는 이제 명목이 있어요. 그냥 월급은 그닥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주어지는 교육의 뭐 기회나 이런 이제 꼭 필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 뭐 보수 교육 아니면 뭐 관련된 학회 이런 지워지는 교육의 기회는 똑같아요. 일반 간호사랑 전문 간호사랑 어쨌든 주어지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 간호사는 전문성을 좀 더 발휘를 하고 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본부에서도 전문 간호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더 좀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일부 더 지원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식이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제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동종조혈무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 이제 기증자를 찾아야 되고 이제 기증자로서 먼저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환자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이 다 검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 알겠다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누구 환자의 오빠인데 사실 내가 에이즈 환자다. 동생은 모른다. 그래서 그냥 내가 불일치 하는 걸로 안내를 해달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실 형과 지금 환자인 동생은 엄마가 다르다. 서로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맞지 않는 걸로 해달라.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이제 환자보다 기증자들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제 제가 초창기 때였는데요. 이제 누나가 이제 일치를 해서 누나한테 이제 기증이랑 관련된 이제 검사나 이제 안내를 위해서 만났는데요. 그 집안은 누나가 많고 이제 막내가 아들이었고 맞는 누나를 만나서 이제 안내를 해주려고 하니 자기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라 라고 했더니 내가 기증을 하지 않으면 내 동생이 죽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환은 꼭 이식을 해야 되고 이제 우선 이식을 해야지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고 만약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항암 치료를 할 건데 마냥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고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식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기증해주기 싫다. 그래서 그러시냐. 내가 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 얘기하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얘기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셔라. 그냥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좀 이렇게 얼굴에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내 남동생이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왔고 자기는 거의 던져진 아이였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연락 끊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됐고 나는 결혼해서 그냥 친정이랑 연락을 다 끊고 남편이랑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도 나는 정말 마음은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피부치니까 검사는 한번 해보자. 솔직히 맞겠냐라는 생각으로 했다. 근데 막상 다 다르고 다 이제 맞지 않은데 내가 맞다고 하니 좀 놀라기도 했고 정말 이거 기증해주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어쨌든 연락이 없다가 그래 내 동생은 살려야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연락이 오는 건 당연한데 자기의 통장에 갑자기 이제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그냥 이 돈으로 무마를 시켰다는 거죠. 너가 그동안 인정 못 받고 집이랑 거의 연락 두절이 되면서 살았지만 네가 내 아들한테 기증을 해주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돈 줬으니까 돈 받고 기증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초창기 때라서 제가 전문가로 일할 때 초창기라서 막 이렇게 기증을 못하겠고 막 무섭다 이러면 제가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좀 설득을 하고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이식까지 가게 했었는데요. 그 케이스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저기 기증은 정말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기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증을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된다. 그건 제가 의사쌤한테 얘기하겠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안 하셔도 되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솔직히 없고 그리고 형제간에 맞지 않으면 비혈연을 검색을 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너무 마음 쓰려하지 마시고 그냥 싫으면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이제 자기의 이런 상황을 얘기를 이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공감을 한 자체로 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내줘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동생이 믿고 엄마가 믿고 가네 그냥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하셨고 그 환자분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건 그 기증자가 사실 기억이 많이 나요.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죽음을 앞둔 환자보다는 큐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식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전이랑 달라서 지금은 이식이라는 치료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치료가 힘든 치료고 쉬운 치료가 아닌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잘못되면은 이 환자는 자기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데 그냥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게 아닐까. 좀 양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환자들은 일말의 그런 내가 이제 어쨌든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환자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이식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는 드리곤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기보다는 이제 환자와 그리고 그 환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가족들도 사실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유 참, 저게 주책이야. 아니, 많은 간호사분들 요즘 비슷한 간호사를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사실 이제 목표해왔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호사를 하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 간호사의 경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게 이제 저의 최종 목표이긴 해요. 그 간호사를 이제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제 스승이 되려면은 뭐 당연히 지식도 이제 필요하지만 임상 경험이 많아야 그 학생들한테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이해도 쉬울 거고 또 이제 임상에 또 흥미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우선은 저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현재 제 업무에 충실하면서 이제 좀 더 역량을 이제 쌓아가는 단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규 간호사나 일반 스텝 널스였을 때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 그냥 마냥 멋지다. 아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선호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막 전문가의 향기가 막 풀풀 이렇게 풍기면서 다니셨거든요.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이제 고비와 갈등을 이제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 밖에서 보는 거랑 막상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업무의 차이와 강도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제 해결은 해야 되는데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좀 어느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전문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라는 이 역할은 보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은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역할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